이번 사연은 남친 집에 갔다가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한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남친 쪽 변명이 참 어이가 없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충격적인 걸 봐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제 상식선에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혼란스럽네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랑 남친은 3살 차이이고 1년 정도 만났습니다. 성격도 둘 다 무난하게 잘 맞는 편이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남친의 아버지는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셔서 아예 왕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랑 외아들 이렇게 둘이 살아온 건데 남친은 아버지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하면서 엄청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양말과 네일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50대 정도 되신 분이고 시장에서 일하시니 조금은 자기를 가꿀 시간은 부족하겠다 싶어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사진을 보니까 엄청 젊어 보이더군요. 남친이랑 둘이 길을 가다 보면 누나냐고 할 정도라 하더라고요. 옷도 세련된 코트에 머리도 세팅을 하고 네일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쓴 게 저보다도 더 외모에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잘 꾸미고 젊게 사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걸 다 챙기면서 아름답게 사시니까 너무 좋다고 하길래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갑을 두고 왔다면서 잠깐 집에 들렀다 가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면서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참에 남친 어머니께 인사도 간단하게 할 겸 잠깐 갔다가 나오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어머님도 이제 곧 가게를 보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을 오래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남친은 저와 어머니를 인사시키고 부랴부랴 지갑을 찾으러 들어갔고 거실에 둘이 앉아 잠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과연 사진에서 보던 대로 미인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나이가 정말 젊어 보이신다. 어떻게 관리를 하셨냐 이런 칭찬을 했고 어머님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는 외모만 젊은 게 아니라 마인드랑 몸도 젊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것들 자기도 못하는 게 없다면서 아마 자기 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외로움 없이 살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당시에 들을 땐 아버지의 빈자리를 잘 채워줬다는 말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면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다. 자기가 많이 알려줄 테니 잘 따라오면 된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짧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남친도 지갑을 찾아 거실로 나왔고 현관을 나서기 전 어머님과 포옹을 하더라고요. 대충 잘 다녀와라, 이따 저녁에 뭘 먹자 등 일상적인 대화를 곁들인 스킨십이었죠. 그래서 별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포옹이 길어지는 것 같더니 쳐다보니 둘이 볼을 비비더니 입맞춤까지 하고는 인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순간 약간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원래 엄마랑 아들이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요? 특히 여자친구나 친구 앞에서는 더더욱이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각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데이트하는 중에도 기분이 이상해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고는 집으로 빨리 돌아왔어요. 인터넷에 보니 간혹 엄마와 아들이 너무 친밀해서 애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결혼해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다고 빨리 도망치라는 글들만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집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죠. 그 뒤로도 저에게 잘해주는 남친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인사를 잘했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자취방에서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남친 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온다고 나가 있었고 전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했죠. 그런데 그때 문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은 공주님. 저는 순간 남친 집에 가서 느꼈던 그 쎄한 느낌이 몰려왔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다는 충동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오기 전에 얼른 문자를 봤어요. 대부분 내용은 언제 들어올 거냐, 오늘도 여자친구랑 뭐하고 노냐, 어딜 갔냐 같은 안부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외로우니 얼른 와서 놀자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친은 저와의 데이트 동선을 다 말해주고 저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서 집에 간 날도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야근이 많아서 데이트를 미뤘다고 알고 있었던 날도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거짓말한 게 꽤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 건가요? 저희 집도 자식들이 부모님과 꽤나 친한 편이지만 이 정도로 하나하나 간섭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빠가 제게 공주님이라고 하신 적은 있지만 제가 반대로 아빠를 그렇게 부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나이 30 먹고 예의도 없어 보이는 일이잖아요. 제일 꺼림직했던 말은 어머님이 요즘 살이 쪘다고 한탄을 하자 남친이 살쪄도 예쁘다면서 너무 가꾸면 다른 남자들이 또 접근하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절대 남자는 안 만날 거다. 나한테는 우리 아들이 전부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더군요. 그때 남친이 돌아왔고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때 다 터뜨리고 싶었지만 조금 더 물증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조금 참기로 하고 일상처럼 하던 대로 했어요. 그리고 슬쩍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어머님은 누구 다시 만나실 생각 없으시대? 혼자 계시면 적적하고 우리 결혼하면 더 그럴 텐데 미리 짝을 지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자 남친은 푸하 웃으며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생각을 안 해봤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이상형을 남친이라고 할 정도로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 나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징그럽다고 자주 얘기하셨나봐요. 그러다 보니 남친도 엄마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상상하면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구역질이 날 건 뭐야? 우리도 이렇게 만나고 오빠네 부모님도 다 그래서 오빠를 낳으신 건데 자연스러운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말을 했더니 남친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속이 안 좋다면서 먹던 음식을 두고는 TV만 보더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결혼을 깔끔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 빨리 물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난 어느 날 남친이 크게 아픈 기간이 있었어요. 독감에 걸려 금요일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다가 바로 자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저도 금요일에는 회식이 잡혀서 토요일에 병문안을 가겠다 연락을 남겨뒀습니다. 너무 아픈지 문자에 답도 하지 않고 확인도 안 한 채로 토요일 아침까지 자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심하게 아파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고 토요일엔 어머님도 일찍 일을 가시니까 죽이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오전 10시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받지 않았어요. 평소 어머님은 8시에는 밖으로 나가시니 죽만 쓱 가져다가 먹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도 식사하러 3-4번 오기도 했고 남친이 비밀번호를 가리지 않고 알려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순 있었죠. 방에 TV가 틀어져 있어서 소리가 시끄럽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정신없이 자느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글쎄 남친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TV 소리는 어머님 방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저 방 문을 열어야 하나 싶었는데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이대로 돌아가는 게 더 고민만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방문을 슬며시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방바닥에는 소주병이 나뒹굴고 어머님과 남친이 같이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남친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있었던 건데 땀이 나도 이불을 꼭 덮고 있었죠. 남친은 진짜 아파 보이긴 했습니다. 머리에 올려두었던 물수건도 옆으로 떨어져 나와 있었고요. 어머님은 좀 더웠는지 이불 위로 팔을 빼고 있었는데 나시 차림에 가볍게 옷을 입은 차림이었어요. 전 이 상황이 너무 놀라 짧게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남친이 깜짝 놀라더니 일어나서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옆에 계시던 어머님도 일어나셨어요. 저는 손에 들었던 죽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친은 부랴부랴 저를 따라 나와서는 저를 붙잡고 왜 그러냐고 물었고 집 앞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내가 지금까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꾹 참았어.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정말 어머니랑 무슨 사이인 거야?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남친이 변명하는 걸 듣고 싶지도 않아서 또박또박 따져 물었어요. 남친은 저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는 놀랐는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억울하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내 간병을 하다가 그렇게 주무신 거다. 너는 모르겠지만 홀어머니는 아빠, 엄마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나랑 더 가까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굳이 어머님 방에서 그렇게 자는 이유가 뭐냐? 감기 기운에 쓰러져서 아픈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옆에 술병까지 있던데 간병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럴 수가 있느냐 했죠. 제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건가요? 막말로 제가 볼 때는 둘이 술 마시고 논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문자 내역도 봤다고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름을 공주님이라고 저장한 것도 그렇고 나랑 데이트는 못한다고 하면서 야근한다고 뻥까지 치고는 어머님한테 갔더라고. 이 정도면 애인 아니야? 그동안 왜 이렇게 어머님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싫어했는지 남친은 젊은 엄마가 왜 좋다고 했는지 딱딱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제게 내가 결혼할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다면서 이 정도로 이해를 못 해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따졌지만 그 소리에 이 인간은 갱생이 안 되겠다 싶어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놈한테 시간을 들이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엄마랑 평생 같이 붙어서 살아라. 어차피 애인격인 엄마가 있는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해버렸죠.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친도 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깨지냐고 하더군요. 암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와버렸습니다. 막상 헤어지자고 하면 속이 아플 것 같았는데 예상외로 후련했어요. 불필요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 뒤로 남친에게 연락이 계속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 어머니로부터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안 받으려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직장에까지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는 말이 남친이 그 뒤로 밥도 안 먹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저에게 좀 이해해주고 만나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것들은 엄마랑 아들 사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제 사상이 불손해서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며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비정상이라고요? 아들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면 어머님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해요. 남편 없다고 아들을 남편 대신해서 마음 채우는데 사용하셨나 본데 이거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집안에서 못 삽니다. 남편을 시어머니한테 뺏긴 채로 살 일 있나요? 그리고 둘이 무슨 사이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제게 미친년이라며 욕을 하길래 저도 카페 사람들한테 다 들리게 지랄을 해줬습니다. 나이값도 못하는 엄마가 아들이랑 붙어먹는 거 들키니까 오히려 나한테 욕지거리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이 하자 어머님은 쪽팔렸는지 얼굴을 가리기 바빴고 저는 다시 연락하거나 개수작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머리끄댕이 다 쥐어뜯어 놓을 거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더 쪽팔리게 해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참은 것 같네요. 그 뒤로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았는지 어머님과 남친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져서 지금은 가게도 접고 휴업 상태라고 하더군요. 남자들이 어머님한테 치근덕대는 것이 엄청 심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집안 식구들 모두를 차단하고 일상을 잘 사는 중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요? 남자들은 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기는 한데 나이 30이 넘어서까지 엄마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실제로 둘이 무슨 사이인지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쓰니님은 첩으로 들어가는 거 되는 건데 모든 면에서 확신이 서고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해도 트러블이 생기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런 이상한 홀어머니 밑에서 저란 남자랑 그런 이상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랑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